예, 여러분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지구마블 세계여행2 아프리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빠니보틀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 여행가인 빠니보틀도 소매치기를 쉽게 당하는 것이 해외여행 소매치기의 현실이죠. 빠니보틀 주위에 3명의 카메라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는 유유하게 빠니보틀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해외여행을 안전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한 소매치기범들의 최근 수법을 알아보고 소매치기 당한 후의 행동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돈 버는 세계여행 48번째는요, 해외여행에서 소매치기를 피하려면 아주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세계여행을 하는 여행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제가 가본 곳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혹은 여행을 제가 안 가본 곳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싶어서 보죠. 그런데 해당 컨텐츠를 보다 보면 꼭 소매치기한테 뭔가를 잃어버리는 여행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유튜버가 당하는 소매치기, 해외 유명 소매치기들의 대표적인 수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해외여행 3천만 시대입니다. 당연히 해외여행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 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중이죠.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떠났던 1989년,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그때도 소매치기가 횡행했습니다. 제 일행 중에 한 명이 제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리는 순간에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지금도 더 많은 소매치기들이 더 고급의 기술을 이용해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 당시 소매치기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결성된 한인 각자 온 한인 여행객들이 뭉쳐서 한번 로마 투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로 옮겨 타려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의 여학생이 전철에 타는 순간 누군가 밀치면서 그녀의 가방에 있던 여권, 비행기표, 그리고 가방에 돈, 이런 지갑 등등을 갖고 간 거죠. 당연히 소매치기는 전철에서 내린 상태였고, 우리는 진행되는 전철 안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 명이 머리를 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그래서 그 분을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근처 경찰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소개해준 그 당시 로마 어느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었던 어느 누님 집에서 하루 머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해당 여학생은 대사관 도움으로 임시 단수 여권을 발급받았고, 비행기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비행기표 값을 갚았다고 후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하면 모든 여정이 끝납니다.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도 해외여행에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사주 경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매치기 수법을 정리정돈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끈끈한 액체를 옷에다 일부러 뿌리고 이를 닦아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수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던 익히 알려진 뻔한 수법이지만 막상 본인한테 닥치면 속수무책이 되죠. 길을 걷다가 혹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갑자기 옷에 새똥이 묻었다면서, 뭔가 이물질이 묻었다면서 친절을 베푸는 2인조 소매치기단. 괜찮다고 했지만 여자는 휴지를 꺼내서 옷을 닦아줍니다. 그 사이 남자가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빼갑니다. 이른바 소스 테러. 케첩이나 마요네즈 등을 뿌린 다음에 닦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 수법입니다.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낚아채는 수법. 가죽 재킷의 금발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남성들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요. 하지만 이들이 소매치기 일당들입니다. 목표 관광객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사이에 핸드백을 낚아채서 사라지죠. 오토바이 기종도 번호도 볼 사이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 소매치기 수법인데요. 렌터카를 터는 차량털이범들입니다. 요즘은 유럽 여행을 렌터카로 혼자 혹은 커플이 여행을 많이들 떠나더군요. 오토바이를 탄 현지인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뒷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다고 친절을 베풉니다. 당황하여 갓길에 주차하고 일행과 차에서 내리죠.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 꺼내는 걸 막 도와줍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토바이 사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따돌린 사이에 조를 이룬 다른 일당이 차량 안에 있는 귀중품을 모두 훔쳐갑니다. 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지 바로 앞에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고 관광지를 보고 돌아왔더니 뒷좌석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경우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창문을 박살내고 소지품이 든 가방을 가져간 사례입니다. 네, 이처럼 해당 국가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소매치기를 당해갖고 경찰서에 가도 별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대리 접수 등의 업무 도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여행자 보험에 기대를 해보지만 실망뿐일 것입니다. 보험회사 측이 분실물 보상 한도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네, 유통부장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고국에 돌아와도 당신이 잃어버린 귀중품에 대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소매치기를 안 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